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어책 135쪽에서 문장을 읽고 잘못된 부분, 호응 관계가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치는 그런 공부를 하겠습니다. 문장의 구성 성분에 어떤 것이 있었죠? 1학기 때 배웠는데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외에 다른 것도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어는 우리가 어떻게 주어인 것을 알 수 있죠? 누구누구, 는, 또는 누구누구, 가. 지원이, 용주가, 또는 민지는, 여진이는 이런 식으로 는, 이가가 붙는 것들을 우리가 주어라고 알아챌 수 있고 목적어는 무엇을, 무엇을, 누구에게 이런 단어가 붙는 것들이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교과서를, 용주에게 이런 식으로 을, 에게가 들어가는 건 목적어라고 배웠죠. 서술어는 무엇 하다, 무엇 한다, 어떠하다, 어찌한다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듣거나 봤을 때 어색하다고 느끼는 건 이 성분끼리의 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주어랑 서술어의 관계인데요. 주어랑 서술어가 높임법이 안 맞거나 시간대가 안 맞거나 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해져 있는 규칙을 깬 서술어가 나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어색함을 느낍니다. 말로만 표현하고 들으면 오히려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예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왜 어색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고 바르게 고쳐 쓰라고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일에 도전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순간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뭔가 약간 앞뒤가 안 맞죠. 다시. 내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은 이 문장에 는, 이가 중에 은이 나왔습니다. 잘 보이게 빨갛게 칠해볼게요. 무엇, 내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은 주어가 여기 있어요. 주어는 여기서 느낀 점입니다. 느낀 점. 그럼 서술어는 이 주어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와야 되는데 어떤 일에 도전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자 어쩌고 저쩌고 순간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무엇 했다. 서술어가 여기 있죠? 자, 주어는 느낀 점은 이고요. 서술어는 느꼈다. 느낀 점은 느꼈다? 같은 내용이 2번 반복돼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색함을 느낀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해주겠습니다. 주어랑 서술어에 똑같은 말이 2번 나오면 듣는 사람이 또 읽는 사람이 왜 똑같은 말이 2번 나오지? 어색하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어랑 서술어가 맞지 않아요. 느낀 점은 이 주어면은 서술어는 어떤 게 어울릴까요? 자, 느낀 점은 그냥 무엇이다. 무엇라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서술어에 느꼈다가 와서 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되니까 우리가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틀린 부분만 한번 고쳐볼게요. 문장을 다 쓰기는 어렵고 여기부터 한번 써볼까요? 어쩌고 저쩌고 물결 표시해주고 순간들도 소중하다는 것이다. 느낀 점은 무엇이다 라고 고쳐주면 됐겠죠? 이 느꼈다라는 부분에 2줄 긋고 지우고 아래와 같이 고쳐봅시다. 어쩌고 저쩌고 순간들도 소중하다는 것이다.
내가 느낀 점은 무엇 무엇이다 라고 주어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와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고쳤으면 고친 까닭도 함께 우리가 메모를 해놔야겠죠. 왜 고쳤어요? 느낀 점은 이라는 주어에는 무엇 무엇이다 라는 서술어가 어울린다. 이렇게만 적어봐도 괜찮겠습니다. 주어에 어울리는 서술어를 적어야 한다. 느낀 점은 무엇 무엇이다 라는 서술어가 어울리고 느낀 점은 느꼈다 라고 오면 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약간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느꼈다고 했는데 뒤에서 또 느껴? 이렇게 생각이 들죠. 주어가 서술어랑 맞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린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럼 2번째 한번 문제도 봅시다. 2번째 보라색 상자에 있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소 은주는 바른 말을 쓰고 친구들을 잘 이해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것이 은주가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응? 여러분, 결코라는 말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결코, 또 전혀, 별로 와 같은 이런 낱말은 뒤에 서술어가 어떤 느낌이 와야 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결코, 전혀, 별로 이런 표현이 오면 뒤에 어떤 서술어가 와야 된다고 했어요. 긍정적인 표현 아니면 부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이 온다고 했습니다. 결코 아니다, 결코 못하다, 무엇 무엇이 아니다와 같은 부정 표현이 와야 됩니다. 전혀나 별로도 마찬가지. 우리 국어는 참 신비해서 특정 표현이 어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전혀, 별로와 같은 표현들이 그 예시였죠.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설명하면 은주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이제 나의 입장에서는 은주가 평소에 친구한테 잘 해주는 친구였기 때문에 나는 은주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는 그런 문장이죠. 자, 그러면 결코 그것이 은주가 한 행동이라고가 아니고 은주가 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와야 말이 되겠죠. 나는 은주를 믿고 은주는 평소에 착한 애였기 때문에 그 나쁜 행동은 은주가 한 게 아니야 라는 의미로 바꿔서 적어와야겠습니다. 적어봅시다. 결코부터 바꿀게요. 결코 그것이 은주가 한 행동이라고? 아니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먼저 바꿔 주십시오. 결코 그것이 은주가 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거는 은주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은주는 평소에 착하고 친구들을 잘 이해하는 애거든. 뭔가 은주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은주 편. 이렇게. 자, 속도가 좀 빠르면 영상 멈춰놓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를 까닭을 왜 이렇게 고쳤는지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한번 적을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적어보세요. 결코라는 표현은 이 뒤에 부정적인 의미 무엇 무엇 하지 않다 또 무엇 무엇 하지 못하다 라는 표현과 어울립니다.
칸이 살짝 부족해서 선생님이 한번 헷갈리지 않게 읽어줄게요. 결코라는 표현은 무엇 하지 않다, 무엇 하지 못하다라는 표현과 어울립니다. 즉 요약하자면, 간추리자면 무엇 하지 않다, 무엇 하지 못하다와 같은 부정 표현, 부정적 표현과 어울리기 때문에 문제에서 결코 그렇다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야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결코라는 표현은 뭐뭐 하지 않다, 무엇 하지 못하다라는 표현과 어울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가나요? 요 밑에 보면 결코랑 비슷한 다른 표현도 있는데요. 아래에 나오는 거는 전혀입니다. 미리 보기 살짝 해보면 전혀 쉬워서? 라는 말이 뭔가 이상하죠? 문장 전체를 읽어보면, 자, 선생님께서는 이번 시험 문제가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쉬워서 친구들이 모두 놀랐다? 뭔가 이상하죠? 선생님은 쉽다고 했는데 친구들은 어렵다고 느껴서 놀랐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겠죠? 전혀 쉬워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뭐 어렵다고 통째로 바꿔도 되지만 이 전혀라는 표현을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요? 전혀 쉽지 않아서 친구들이 놀랐다. 선생님은 쉽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쉽지 않아서 친구들이 놀랐다. 요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문장을 쓰기는 너무 기니까 여기서부터 고칠게요. 전혀부터. 전혀 어쩌고 저쩌고 전혀 쉽지 않아서 친구들이 모두 놀랐다. 여러분은 글씨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빈칸 안에 잘 들어갈 수 있게 조절을 해 주십시오. 전혀 쉽지 않아서. 전혀라는 표현 역시 뒤에 무엇 않다, 안하다, 못하다 이렇게 부정하는 표현이 따라와야 어울립니다. 그쵸? 결코, 전혀, 별로 같은 표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문장을 고쳐주고요. 다 적은 친구는 아래에 고친 까닭도 적어보도록 합시다. 위에랑 아주 비슷하게 까닭을 적어봅시다. 자, 전혀라는 표현은 낱말이라고 적어볼까요? 전혀라는 낱말은 뒤에 무엇지 않다, 무엇 못하다 라는 서술어가 와야 합니다. 위에랑 같은 내용이에요. 무엇지 않다, 무엇 못하다 와 같은 무슨 표현? 얘도 부정적인 표현이 와야 어울립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풀 수 있겠죠. 결코, 전혀, 그 아래에는 별로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적어봤다면 아래에 있는 내용도 보도록 합시다. 예상대로 아래에 별로라는 표현이 왔습니다. 그림책은 어린아이들이나 읽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평소에 별로 읽는 편이다? 이상하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권해주신 그 책은 내 생각과 달랐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별로 읽는 편? 자, 처음에 나는 그림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림책은 애들이나 읽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안 좋아한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별로 읽는 편이 아니라 별로 읽지 않는 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권해주신 그 책은 내 생각과 달랐다. 아마 부모님이 권해주신 그림책은 나의 편견을 바꿔주는 뭔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었나 보네요.
우리가 별로라는 표현 역시 뒤에 무엇무엇지 않다, 무엇무엇하지 못하다라는 부정 표현이 와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장도 별로라는 부분, 이 부분만 고치면 별로 어쩌고 저쩌고 별로 읽는 편이다가 아니라 읽지 않는 편이다 라고 고치면 되겠네요. 별로라는 낱말에는 무엇무엇하지 않다, 무엇무엇하지 못하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어울리기 때문에 여기에도 고침가닥 적어볼게요. 자, 별로라는 낱말 뒤에는 별로라는 낱말은 무엇무엇하지 않다, 무엇무엇하지 못하다 라는 서술어와 자, 이번엔 조금 어려운 말로 써볼게요. 호응합니다. 호응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위에 우리가 썼던 이유랑 똑같은데 일부러 마지막이니까 어려운 말 써봤어요. 서술어와 호응한다. 이런 서술어랑 어울린다. 뒤에 이런 말이 와야 어울린다 라는 뜻입니다. 별로라는 낱말 뒤에는 무엇무엇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 무엇무엇하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표현, 이런 서술어가 와야 말이 된다 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이렇게 고친 까닭도 다 적어봤으면은 이제 136쪽으로 넘어와 봅시다. 136쪽 보면요. 136쪽 보면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문장 완성해 보기 놀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기를 보시면은 나는 게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별로, 전혀, 결코와 같은 낱말이 오면 뒤에 부정적인 의미가 되도록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부분 써있는 글씨를 보고 어울리도록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자유롭게 나는 결코 자, 결코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와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나는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요. 지금 떠오르는 것은 선생님 억울한 상황을 최근에 겪었어요. 선생님은 절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 선생님이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했다고 선생님이 몰아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 부분이 억울해서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나는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자, 이런 식으로 결코 무엇 안 했다, 못했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와야 어울린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낸 거여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전혀라는 표현이 있네요. 선생님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용주는 전혀 뭐라고 할까? 예를 드는 겁니다. 용주는 전혀 분홍색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지어낸 말입니다. 진짜랑은 상관없어요. 용주는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전혀라는 말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 무엇 안 하다, 못 하다라는 말이 와야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써봤습니다. 싫어하는 것, 아닌 것,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지어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결코, 전혀, 별로와 같이 뒤에 부정적인 표현이 따라와야 하는 경우를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봤고요. 요 뒤에는 그런 표현 없이 그냥 어울리게, 서술어와 주어 관계가 어울리게만 쓰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나는 무엇무엇라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무엇무엇이다. 조금 기네요. 아마 주장과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보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앞문장을 한번 만들어 줄 테니까 뒤에 여러분이 문장을 한번 이어서 적어 볼래요? 화면 좀 넓게 위에 쓴 거 지우고, 자, 예를 들면 나는 책을 뭐라고 쓰려고 했지? 책을 읽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번 조금 작게 글자를 적어봤습니다. 나는 책을 읽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 까닭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거나 이유를 대어보세요. 책을 읽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예를 들면 책을 읽는 것은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지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내용은 그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에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까닭에는 때문이라는 그 이유를 적을 수 있는 이런 서술어가 우리 생활에 존재하죠. 무엇이라고 자기의 주장을 말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까닭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무엇하기 때문이다.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는 낱말입니다. 이렇게 무엇 때문이다 라는 낱말이 따라오도록 까닭을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장 우리가 3개나 만들어 봤는데 마지막 건 조금 쉬우니까 바로 이어서 적어 볼게요. 이 마지막 거는 내가 이 시간 관계에 어울리는 서술어를 적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내일이라고 하면 이미 일어난 일을 써야 돼요? 일어날 일을 써야 돼요? 일어날 일 또는 나의 계획을 쓰면 되겠죠? 나는 내일 사촌 동생이랑 놀았다? 놀 것이다? 놀기로 했다? 자, 어떤 표현이 와야 좋을까요? 놀았다 라고 하면은 이미 놀아버린 과거의 일이 되니까 어울리지 않겠고, 놀기로 했다라든지 놀 것이다 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내는 표현이 와야 문장이 될 겁니다. 나는 내일 사촌동생이랑 놀 것이다. 놀기로 했다. 만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내일이라는 시간대에 맞게 서술어를 잘 써보세요. 요거 마지막 거는 좀 쉬웠죠? 3번째 게 그나마 까다로웠네요. 좀 길게 주장과 까닭을 써야 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앞뒷장에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호응 관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연습 문제를 또 준비해서 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이번 단원을 통해 호응 관계를 어색하지 않게 고치는 거, 어색하지 않게 쓰는 거 연습을 앞으로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교과서 136쪽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 내가 요 앞에 135쪽이나 136쪽에 빠뜨리고 대충 쓴 거 없는지 점검을 해서 교과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알겠죠? 이번 시간은 이렇게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공부할 것을 준비해서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러 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어요.